너무 회사에만 충성해라, 회사에만 열심히 다니면 올라간다. 저는 그거부터가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의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있는 친구들이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유튜브나 블로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외부 활동이라고 막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런 능력들이 이 안에서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그걸 저는 교육부서나 인사부서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인사 담당자를 위한 팟캐스트 H다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마이다스 박병규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유퀴즈에서 취업의 신으로 화제가 되셨고 회사와 조직에서 인정받는 대표 이잘러이자 한국 야쿠르트 HLE 전문가이신 황인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가 역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막 오늘 세트장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진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반차로 왔는데 네.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아침에 팀장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대충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촬영 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여튼 세트장이 너무 준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저희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네. 어느 카메라 보면 되나요? 뭐 저쪽 보셔도 되고 저 보셔도 되고. 네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 취업의 신편에 출연했던, 지금은 이제 개인 유튜브 황인터도 운영하고 있는 한국 야쿠르트에서 교육 담당하고 있는 황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텐션이 제일 높죠. 앞에 분들보다. 앞에 분들은 조금 무겁게 네.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저도 약간 긴장도 했었고 했는데 오늘은 뭔가 저보다 더 진행자이신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않습니다. 분위기가 훨씬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뭐 다른 분들보다 출연을 더 많이 했잖아요. 네. 확실히 텐션이 높죠. 다른 분들보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인사 담당자시잖아요. 네네. 지금 어떻게 여기 이렇게 저희 촬영에 응해 주셨는지. 우선은 저를 대부분 출연 요청하시는 분들이 취업에 관한 것만 많이 물어보세요. 네. 저는 이제 취업도 더 뭐 당연히 프로그램 나갔기 때문에 부각성이 더 되고 있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인사나 이런 조직을 담당한 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교육을 담당한 지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이라고 하셔서 솔직히 그래서 기분 좋게 응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인사 관련도 있긴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하고 싶고 가장 중점으로 두고 싶은 건 성장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에 제가 느꼈던 거는 확실하게 에너지가 정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연차가 꽤 되시잖아요. 네네. 이제 9년 차 됐죠. 회사다닌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좀 텐션을 좀 유지하시는지?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팀이 교육팀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코칭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사실 뭐 회계나 재경 이쪽으로 되게 약하거든요. 기획이나 이쪽으로는. 만약 그런 일을 했으면 똑같이 제 프로님이나 이런 텐션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잘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이렇게 한 번씩 하늘을 볼 때가 있거든요. 퇴근길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루를 내가 살 수 있게 만들어 제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사실 텐션이 낮아질 일은 없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SFJ입니다. ES.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다는 ESFJ. 근데 진행을 너무 잘하네요. 너무 편해 지금 말이. 진짜 궁금한 거. ESFJ라서 제가 E가 50점 만점에 그때 49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검사를 했을 때. 그럼 I는 거의 멀죠. 저는 거의 멀고, 근데 F도 저는 좀 약간 강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저희가 자녀가 요즘에 최근에 25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아이만 보면 눈물이 나요. 이 애가 잘 크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관에 따라서 그래도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뭐 행동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진짜 눈물이 나고. 아마 아이 있으세요 지금? 지금 좀 결혼도 안 했어요. 교육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확실하게 그렇게 좋은 관계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좋긴 한데
교육해 보셔서 네네. 아시겠지만 이제 회사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네. 관계력이나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아예 그냥 교육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네네. 그랬을 때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걸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고 저희 교육이나 인사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예상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 조직 구성원들을 진짜 끝까지 품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교육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기본 소양 교육은 다 받는다. 모든 구성원들이. 네. 그렇지만 교육에 대한 혜택은 그 질적인 혜택은 저는 상위 20%가 회사를 이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 못 따라오는 친구를 굳이 끌고 가서 데리고 가는 그런 에너지는 그거는 인사 쪽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로 풀거나. 근데 교육으로 그 친구들을 끌고 가는 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힘들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예외적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3년 미만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3년 미만 친구들은 확실히 온보딩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해주고 있고 너를 생각을 이만큼 해주고 있다. 근데 그 3년이 넘은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쉽게 말해서 바지가랑이 잡고 교육시키는 거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 기본적인 상위 20%인 친구들만 충분히 이끌고 가도 회사는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머지 친구들이 거기 들어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그 과정들은. 근데 기초적인 소양 교육은 다 해주되 3년 미만 애들은 충분히 온보딩 과정을 거쳐서 잘 키워주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확실히 성과를 평가를 하는 거죠. 교육은. 근데 그게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교육 담당자분들이 되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블라인드가 지금 너무 어플이라는 것들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대중들에 대한 여론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들어오거든요. 왜 이 친구들만 교육을 해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명한테 모든 교육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친구들을 이끌고 갈 것인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상위 20%가 이끌고 가서 교육을 진행하면 그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다. 근데 단 3년 미만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 온보딩으로 이 친구들을 오랫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저희 만들어준 토양은 교육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교육을 시작할 때 그 20%의 분들을 모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20%를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혹시 관계 문을 닫혀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시나요? 100명의 일반적인 모든 구성원들을 교육했을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20% 분들을 교육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분들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른 일반적인 분들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교육의 효과성도 높고 피드백도 훨씬 날카롭습니다.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저는 좀 약간 이게 불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피드백을 해줘야지만 저희는 또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 교육팀 자체도. 근데 네. 그런 피드백이 일반적인 친구들보다 훨씬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회사를 이끌어가는 친구들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우수 인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줄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3년차 미만의 사람들에게 온보딩 교육을 해주실 때 네네. 과장님만의 제일 강점인 교육 콘텐츠가 혹시 어떤 건가요? 저는 그 동기부여 교육을 가장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회사원으로서의 성장하는 모습은 자기가 앞에 보는 선배랑 똑같거든요. 네. 사원이 지나면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 친구가 앞으로 자기 인생에서 이 회사는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하다. 근데 이 회사에서 자기의 영향을 얼마나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한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외부 강사분들도 그런 분들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다른 일도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강연도 많이 하고 유튜버도 하고 저는 결혼식 사회에도 주말마다 매주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행동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구성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간혹 한두 명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그 외부 활동들 중에서 내가 내부에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에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매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생각 자체가 내가 네. 회사만 보고 간다. 회사는 앞으로 성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외부 시선을 보지 못하면 생각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후배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육성을 하거든요. 네.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외부에서 어떤 강연을 듣고 왔을 때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리고 내가 어떤 행사를 보고 왔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면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들어오게서 회사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생각들이 더욱더 발전되면 자기 일하는 재미가 생기거든요. 근데 예전에 분들은 너무 회사에만 충성해라, 회사에만 열심히 다니면 올라간다. 저는 그거부터가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의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우리 직원들 보면 골프를 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위에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취미생활로 그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친구들이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유튜브나 블로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외부 활동이라고 막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런 능력들이 이 안에서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그걸 저는 교육부서나 인사부서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시야가 훨씬 넓어집니다. 제가 사실 방송 출연하고 나서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을 만나고 나서 외부 활동을 하면서 분명 내부에서도 제가 뭐 제 자랑을 말씀드리면 제가 우수사원을 3년 중에 2번을 받았습니다. 오. 최초로 회사에서 3년 중에 2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외부에서 받아왔던 그런 인사이트들을 안에서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가야겠다. 근데 이걸 설득시키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분들이 선배님들은 기존에 간섭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을지는 밖에서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거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잘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그리고 팀장님들은 새로운 게 생기면 왜냐하면 자기 고가기 때문에 해보라고 합니다. 네. 해보라고. 근데 그거를 잘 포장하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보딩을 저희도 하면서도 기존의 조직 문화와 그걸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외부에 어떤 대한민국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그 고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고 네네. 근데 고인물보다는 저는 내부의 생각에 갇힌다라는 개념으로 네네. 많이 하는 게 확실히 이제 내부에서만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저는 또 네,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와야 네, 또 내부에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뭔가 더 창의적이고 네네. 더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보면 경력직 채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인 것 그죠, 같기도 그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온보딩할 때 그런 교육을 한다라는 게 참 인상 깊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허락하신 네네. 회사도 참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사실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오래된 회사일수록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오래된 회사가 뭔가 조직 문화가 자체가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50년이 지난 회사들은 대부분 10년 차 미만의 스타트업과는 다르거든요. 네. 충분히 조직 자체가 보수적이고 근데 그 보수적인 것 자체에서 회사가 잘 굴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한순간에 허무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조그마한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근데 그거를 통해서 회사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확실히 체계는 있는데 바꾸기가 참 어렵더라고. 많이 어렵죠. 네. 근데 그거를 많이 어려운데 그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바꾸려고 하는 거를 박수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사실 그게. 근데 블라인드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를 조금 시킬 수 있었던 거는 과장님이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끔 들어요. 저는 지금 약간 드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현장에서도 쟤니까 저거 된다. 용인하고 있다는 얘기를 솔직히 하세요. 네. 쟤니까 저런 걸 하는 거가 통하고 쟤니까 저거 할 수 있다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브랜딩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회사 내에서 제가 월급을 받는 만큼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자기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부각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이거 잘하니까 이걸로 밀고 가면 인사에서도 저 친구를 저렇게 쓰거든요. 어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회사는 저희 회사한테 제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는 인사부서에서는 당연히 저를 그렇게 쓰고 있고 그런 쓰임새로 저는 그런 쓰임새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더욱더 10분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독보적으로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브랜딩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게 타인과의 소통이면서도 관계의 음. 능력이라도 생각하거든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남과 나의 사이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조율하는가, 네. 이게 브랜딩에 저는
개인 브랜딩의 핵심일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브랜딩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이나 아니면 좀 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거를 가장 중점을 두고 만난다라고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남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저는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러려면 처음에는 그 미소, 웃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심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전파가 되는가. 그러려면 제 스스로가 표정 자체가 썩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웃고 다니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웃고 다니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면 처음에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그 롯데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길렀던 그런 훈련들이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보이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 많은 분들이 나는 첫인상은 좋게 보이려고 하는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첫인상이 좋게 보일까? 쇼츠 맨날 보고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처음에 일단 좀 인상을 바꾸면 네. 저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지고 있는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두 번째 제가 분명한 거는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명제가 저한테 항상 깔려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순간에 나를 평가하는 거지 그 후에는 나를 모르거든요.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나 중심적으로 최대한 돌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타인에게는 저도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듯이 저도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견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특히 후배나 선배님들이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견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향성을 물어보면 네. 대답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 방향을 이리저리 흔드는 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회사 내에서도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히 신입사원분들이나 지금 사원 대리급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99명한테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한 명한테는 저한테 별로인 한 명한테는 전 쓰레기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끝까지 내가 마음에 있는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체가 저는 그게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의 소비, 감정의 소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99명한테는 좋은 인간이 되되 한 명한테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한 명한테는 충분히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그럭저럭한 사람이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잘 볼 필요는 없을 것 굳이 같다. 잘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99명의 사람에게 신경 쓸 게 저 많거든요. 네.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 나를 안 좋게 보는 한 명에 대해서 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네. 근데 그게 감정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관계에서 지내도 됩니다. 그분이나 굳이 말을 안 해도 회사를 잘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명확해지면 남들이 좋은 사람을 보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 좋은 사람, 재밌는 사람,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면 약간 미쳐 있는 사람 뭔가에. 네. 저를 후배가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음. 좋은 사람 그리고 추진력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힌 선배. 뭐 하나 하려고 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히 깔려 있어야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피해가 주지 않는 선에서. 네. 이게 또 제가 참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네.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한 이게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마냥 좋게 보이려고 마냥 웃고만 있으면 네. 어느 순간 타인에게 이제 휘둘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있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게 내가 마냥 웃는 거랑 또 다른 조언의 의미가 다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남들에게 좀 만만하다라고 느끼지 않기 위해 아니면 이 경계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근데 저도 이 질문에 답을 드리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맨날 웃고 다니고 네. 뭐 좀 표정이 그래 좋으니까 애들이 만만하게 봤었거든요. 네. 그럼 저도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하루는 말을 안 해보고 하루는 조용히 있어보고 그래도 사람들이 똑같이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이나 취업을 하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히 일과 관련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게 생기니까 네. 저 분야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어떻게 되다 보면 건드리질 않습니다. 저를. 그러니까 만만하게 절대 안 봅니다. 네.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막 웃고 다녀도 만만하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특히 회사 다니는 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만 이 길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회사 아니면 난 답이 없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먹힙니다. 예, 그런 분들은 분명히 왜냐하면 바지가랑이라고 자꾸 가고 싶거든요. 삶에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분명히 자기만의 그 구역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면 저는 절대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대학교 때 많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걸 빨리 찾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분야를 나를 도와줬던 기인들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줬던 지금도 한 3명의 기인을 저는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오기까지 그분들이 뒤에서 서포트 해주셨고 그분들이 이 길로 가기까지 도움을 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분명히 또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관계는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 얼마나 내가 감사함을 표현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그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에 있어서 또 어려운 점이 네. 거절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냥 거절을 잘못하면 이게 좋은 사람에서 나쁜 사람으로 네. 되는 보이져지는 또 경향도 있고 아니면 네. 좋은 사람으로서 거절하는 방법을 조금 배우고 싶거든요. 사실 진짜 많이 힘들죠. 그 부분이. 네. 근데 저는 캐릭터가 그래서 모르겠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다 도와주고. 네. 근데 지금도 제가 하는 일 중에 저와 관련된 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팀을 위한 일이잖아요. 일단 우선은. 네. 팀을 위한 일이면 그게 충분히 연말이나 그걸 보상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내 팀과는 전혀 상관없고 내가 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데 그럼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죠. 근데 단호하게 거절을 할 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힘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생각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말해줘야죠. 거절을 할 때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부정적인 언어를 먼저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보다 저는 대안을 항상 얘기해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아서 다르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알아먹거든요. 회사원이라고 하면. 네. 근데 그렇게 저는 거절을 하지 그 이후로 막 처음부터 몰아붙이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이렇게 하진 않아요. 충분히 그런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게 정말 회사 생활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과장님만의 그 웃음 소리가 완전 해피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저만 거의 회사에서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페이스를 잃지 않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당연히 그럼으로 인해서 얻는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때도 그 웃음 소리를 들으면 저는 기분이 안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근데 그런 태도를 오래전에 경험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21개의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많이 됐고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저 사람이 불편할 건지는 동물적 감각으로 압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저희 지금 야쿠르트 아줌마분들이랑도 같이 일을 하잖아요. 네. 소위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나이대가 50대 여성들이거든요. 아줌마들. 왜냐면 저는 저희 엄마를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엄마들이랑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엄마들도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니까 다른 것들은 솔직히 별로 어렵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웃음 포인트가 사실 좀 큰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네. 빠르게 타인의 이런 동물적인 감각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네. 노하우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는 무조건 경험이죠. 경험 무조건.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공공기관 강연을 갔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최대한 집 밖으로 나가라.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태도조차도 달라집니다. 저는 호텔을 가끔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호캉스라고 하죠. 네. 근데 저는 그걸 좀 가끔 1년에 한 2번 정도는 갑니다. 근데 거기에 의해서 배우는 게 항상 있거든요. 뭘 배우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되게 친절하잖아요. 호캉스 가셨을 때? 네. 호텔에 가셨을 때 직원분들이요? 직원들이 되게 친절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도 더 친절하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합니다. 내가 저기 갔을 때 내가 좋은 거 먹고 자고 그런 거보다 나의 그 애티튜드를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가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을 대하는구나. 그럼 나도 앞으로 이 호텔을 나갔을 때 타인을 만났을 때 저런 식으로 대해야 되겠다. 저희 와이프가 너무 과하다고 얘기는 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오빠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너무 뭐 선생님, 저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너무 자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다 선생님이에요. 그냥 그냥 뭐, 선생님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전 좋은데요. 네, 저는 근데 그만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무조건 많이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취업을 하신 분들도 충분히 그 문화센터나 뭐 트레발이나 이런 활동들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서 내가 뭔가 한다? 저는 그거부터가 모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변하기 쉽지 않죠. 변하려면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제가 MBTI가 ISTJ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I의 유형들은 네.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면 이제 과장님을 만났을 때 네네. 저는 타인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지금의 사원들에게 네. 어떻게 하면 그 좀 좋게 얘기할 수 있을까? 타인을 한번 네. 교류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권유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연을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네. 저는 성격이 너무 조용해서 요즘 사람들이 되게 조용해서 사람들이 나를 되게 불편해한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그 성격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그 성격을 바꾸려고 해요? 그 성격을 좋아해주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어요. 제 성격이 막 말이 많고 밝고 이렇지만 이걸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굳이 저는 만나지 않아요. 내가 불편한 자리에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프로님도 충분히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나는 그 성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밝게 하고 싶으면 밝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행동하는 걸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은 너무 좋은 게 휴대폰 카메라가 앞에 있잖아요. 네. 카메라 대고 그냥 얘기해 보는 거예요. 얘기해 보고 내가 오늘 어떤 기분인데 어떻게 바뀌고 싶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곰곰이 영상을 찍어놓던 거 자기를 보면 내가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느낄 수 있구나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뭔가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저랑 뭐 전화 통화 몇 번 하면 바로 저는 전화 통화 몇 번 하면 바로 바뀔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저희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사랑한다 맨날 끝에 사랑한다예요. 네. 사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맨날 이렇게 했죠. 이거. 아버님께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를 저는 딸한테 똑같이 해요. 근데 우리 딸도 내가 출근할 때 맨날 이렇게 해요. 아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는 되게 불편해요. 하기가.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저랑 만났을 때 매번 하면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그럼 사모님도 맨날 이제 와이프는 아직 좀 불편해요. 아직도 안 바뀌었는데 근데 제가 꼭 전화 끊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와이프가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구호인가요? 구호예요. 구호. 우리 집에 구호. 우리는 뭐 말싸움하면 갑자기 내가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그럼 하나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풀려요. 근데 저는 처음에 우선은 그런 성격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근데 바꾸고 싶으면 그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내가 뭐 이렇게 모니터나 뭐 촬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